지금도 딸은 제일 만만한 친정엄마한테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아,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일하랴, 애 보랴. 아니, 내가 늙은 엄마까지 이렇게 속을 썩혀야 돼? 뭐지? 듣는 엄마도 완전 상처받죠. 아니 평생 벌어서 키워서 실 뻔했더니 엄마한테 할 소리야. 시어머니한테 하는 영 반만 나한테 해봐. 아유 이래서 딸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그냥. 리얼하다. 우리 친정엄마. 무슨 소리니까. 예, 딸 가진 죄인일지 아니면 영원한 내 편일지 오늘도 10월도 마련이니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웰컴 웰컴 투 투 10월.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살아. 내가 엄마 때문에. 대한민국 딸들의 밉지만 영원한 내 편 친정엄마. 우리 엄마는 전화도 안 받고 혹여나 얘기를 하더라도 됐어. 엄마 숨 차고 아프면 엄마가 가보지. 왜 꼭 바쁜 날을. 제가 한번 이혼을 겪었을 때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저희 엄마는 안 된다 그러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희 엄마는 새엄마세요. 언젠가 한 번은 살기 힘들다고 친정으로 가버리셨어요. 이제야 깨닫게 된 친정엄마의 끝없는 내리사랑.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힘들었지만 새엄마 때문에 참 견디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모질게 했던 게 되게 생각하고 진짜 만나면 미안하다고. 엄마 사랑해. 이러고 못 살았을까. 지나가다가 엄마랑 되게 친정엄마에게 전하는 이 시대 딸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친정월드로 오프닝을 열어봤는데 그렇게 딸들을 왜 꼭 엄마한테만 소리를 지르고 거기만 가면 그렇게 우리가 득음을 하더라. 최윤경 씨도 엄마한테 많이 신경질적이죠, 괜히. 일일 3회 정도. 근데 며칠 전에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건강검진 때문에 저희 집에 왔다가 네. 지금 묵은지밖에 없어요, 집에. 근데 저는 묵은지를 좋아해서 젓갈 팍 넣은 걸 좋아해서 잘 먹는데 김치가 이거밖에 없나 해서 했더니 김치 생김치 담아줄까 했더니 남편이 네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대상포진도 왔었고 근데 그거를 지금 안 담으면 큰일 나? 배추가 뭐 멸종해? 근데 가서 또 담근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또막 김치 짜증냈구나. 담궜다고 하는 순간 제가 막 다다다다 그 김치를 왜 담궜어? 몸도 지금 아픈데 몸도 뭐. 아픈데 배추가 없어져. 묵은지 먹으면 죽어. 시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한테? 그래본 적 없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희한하게 이게 3단으로 고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믿어서. 가 아니고 네. 엄마가 그렇게 애쓰는 게 딸내미로서 보기가 안쓰러워서 마음이 너무 그러는 마음이라는 네. 거 잘 알아요. 잘 알아도 딸이 좀 사근사근히 아 엄마 힘들게 왜 담궈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음으로 딱 냈을 때 굉장히 서러워 엄마는. 유지원 씨 느끼죠? 며느리와 딸. 내가 해도 좀 다르다. 며느리랑 확실히 다른 걸 네. 느끼는 게 저희는 이제 시댁이랑 가까워서 매주 시댁에 가서 밥을 얻어 먹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진짜 굉장히 잘 차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쯤 넘었으니까 편안해질 때도 됐는데 왠지 모르게 그래도 아직은 그 밥을 먹으면서 편하지 않은 거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그냥 가끔 내려가서 이제 엄마 없을 때 제가 냉장고에서 그냥 김치 꺼내서 먹어도 그 밥이 더 편할 때가 있고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시어머니랑 되게 친해져서 되게 많이 가까워졌고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친한 며느리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시누이 형님들이랑 같이 어디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봤더니 저도 가끔 이렇게 어머니 팔짱을 끼기도 하고 이렇게 스킨십도 살짝 하는데 따님분이 저희 형님이 엄마 손을 저희 시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고 쪼물락쪼물락 만져주기도 하고 또 볼을 부비기도 하고 엄마 이러면서 하는 걸 보니까 아 딸과 며느리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니 이제 네. 제가 생각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막 이런 이건 정말 그거 못 볼 일이죠. 이상하고. 나는 내가 지금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살거든 지금 한 1년 반을. 근데 내가 그냥 딸같이 그냥 부딪혀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막 내가 하고 나 이거 내가 막 하고 그리고 섭섭하면 말해라. 나도 섭섭하면 말하겠다. 이러고 들어가니까는 근데 섭섭해도 말 못해요. 며느리가 말 못한다. 못해요. 나는 또 다른구나. 내리 지르는데. 그러니까 말씀 막 하세요. 섭섭한 거. 그래 뭐 수연아 이거 좀 이렇게 나 아침 나 이거 내가 쌀 씻을 테니까 네가 반찬 할래? 그럼 네가 저기 반찬 할래? 내가 쌀 씻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다 먹은 다음에 네가 설거지해. 이렇게 됐던데. 쿨하셨어요. 신은숙 씨는 왠지 두 분 다 똑같이 할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사실 친정엄마는 우리 엄마고 시어머니는 남편 어머니잖아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애들 어렸을 때 친정을 10번 가면 시댁은 한 번. 진짜? 근데도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전날 저녁에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화장을 다 지우고 싹 씻고 들어가요. 근데 시댁에서는 잠이 한숨도 안 와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 씻지도 못하고 양치질도 못하고 아침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만 마치고 불이 나게 친정으로 가서 이제 엄마한테 아기 맡기고 씻고 샤워하고 자고 그럼 엄마가 아기 다 밥 먹여주고 봐주고 전 하루 종일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댁하고 친정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님도 며느리들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할머니 집에서도 못 잤어요. 할머니 집에서 김치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가까워지? 그러니까 뭐 저기 시댁에서 잡은 법에 걸렸나? 마음이 아니, 잠이 안 오는 잠이 안 거죠. 와. 아니 정말 내가 지금 말이 아니면 호질 말랬는데 그게 뭐 그러면 안 되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너무 우리 가리면 안 되고 시어머니를 더 이렇게 포섭을 해야 더 사랑을 받고 이러지. 뭐 멀리 이렇게 느끼면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똑같아요. 아니 말은 그렇잖아.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전 친정어머니 딸처럼 대접해 달라고 안 했어요. 며느리인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꼬박꼬박 말 듣고 그래. 저희는 친정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걸로 제가 아는데 지승현 씨 오늘 10월대에 처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처음 나왔는데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 하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 어머님들의 공격이 그 정도 받아줘야. 네, 장난 아니네요. 엄마라는 존재 굉장히 친한 존재잖아요. 어떠세요? 친구, 뭐 왼수 어느 쪽이에요? 저는요 까다로운 아주 까칠한 여자친구. 엄마 하면 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보통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어머니가 냉랭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저희 엄마도 좀 약간 냉정한. 근데 그게 이게 누구한테나 다 냉정한 게 아니라 오빠한테는 엄청나게 잘하고. 그냥 우쭈쭈쭈 해주는데 저한테는 이제 좀 엄격하게 그냥 여기까지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들 위주로. 네, 생선도 오빠는 그냥 살을 듬뿍 발라서 주면 저는 이제 옆에 있는 거 옆에서 이제 가시 먹다가 갑자기 쿡 막 걸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저희 집은 계란을 삶으면 노른자는 오빠를 주고 전 흰자를 먹었어요. 흰자가 더 좋아. 노른자 안 그러니까요. 근데 어릴 땐 그걸 어릴 때는 몰랐잖아요. 옛날에 노른자가 좋은데. 노른자가 좋은 줄 알았지. 어릴 적은 그걸 몰라가지고 노른자를 좀 어떻게든 먹어보고 싶어서 요즘도 가끔씩 노른자를 먹으면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몰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좀 이렇게 냉랭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가장 심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엄마가 차라리 이렇게 뭐라고 확 얘기를 하시면 참 편한데 말씀을 안 하시고 항상 그 화가 나시면 갑자기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면 밥도 있고 국도 있는데 숟가락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게 있어요. 손으로 먹으라는 얘기.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다 어른이 돼서 이제 KBS에 들어갔어요. 얘가 또 이제 커서 혼자 살고 엄마는 대전에 사시니까 얘가 남자를 아무나 만나고 막 이렇게 다니면 어떡하나 뭐 이런 그게 걱정이 되셨겠죠. 서울에 놔뒀는데. 근데 하루는 나 오늘 올라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네,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계실 시간에 맞춰서 집에를 딱 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당연히 집에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지 하고 엄마하고 문을 열었는데 진짜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요. 일단 옷을 벗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옷방을 딱 들어갔는데 옷걸이가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쫙 나뉘어가지고 옷이 여기로 남겨져 있고 이 빈칸에 옷걸이가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하고 딱 갔더니 그 옷걸이에 땡땡땡땡 호텔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목걸이가. 땡땡땡땡 호텔하고 딱 써 있고 호텔 하나만 그거 목걸이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혼자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얘가 분명히 이 남자랑 어떤 남자랑 이 호텔에 가서 자고 왔다. 이제 이거죠. 자고리를 갖고 왔네. 아니 거기서 가져올 것도 많을 텐데 굳이 호텔 옷걸이를 가져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옷걸이 안 갖고 오지. 그러니까요. 그 남자가 그게 생각해보니까 스타일리스트 하시는 분이 아마 제 옷을 뭐 걸어주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성격을 모르고 좀 이렇게 철없고 늘 항상 이렇게 부비적부비적 했던 딸이면 전화를 해서 어머 뭐야? 엄마 나를 오해하는 거야?
내가 가서 옷걸이도 갖고 오기도 했겠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얘기를 해봤자 우리 엄마는 전화도 안 받고 혹여나 얘기를 하더라도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랑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엄마는 제가 그 호텔에서 누군가랑 자고 오실 거예요. 그거를 못 푼 게 저도 참 여한이에요. 그걸 못 풀었어요? 네,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했다고.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려운 엄마. 입에도 담기 싫으셨던 거죠. 아니 그 엄마를 똑 닮았겠구만. 똑 닮았으니까 엄마도 입에 담기 싫고 딸도 담기 싫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엄마한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정도 많으시고 좀 똑똑한 스마트한 에이. 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잘못하셨네.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으면 옷걸이를 안 갖고 왔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탐이 나도 그 호텔에서. 티 안 나는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조금 오늘 얘기하면서도 생각도 많이 나고 하실 것 같은데 지승현 네. 씨한테 친정엄마란 친정엄마랑 50년 묵은 첫사랑. 네. 이야, 멋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엄마가 뭐 60, 뭐 70, 뭐 80 되실 때까지 같이 있었으면 조금 그 까다로운 성격을 맞추느라고 어려운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정말 엄마 징글징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아직은 해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 같은 어떤 그런 아련함? 네. 밝은 네. 표정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가슴에 또 찡하게 오네 그게. 이윤성 씨는 그럼 뭐 친정엄마랑 좀 자주 싸우세요? 제가 알아요. 많이 싸워요. 엄마랑은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정말로 저희 때는 엄마한테 엄청 많이 의도받고 그렇죠. 컸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한테 말대답을 하거나 제 의사조차 표현을 못했어요. 아빠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엄마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는 이제 제 가정이라는 게 꾸려지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훈육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훈육을 하면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넌 왜 애들을 쥐잡듯이 잡냐? 난 너 그렇게 안 키웠다. 엄마는 허구는 때려놓고 내가 애들한테 엄마는 왜 자꾸 개입을 하세요? 그래도 이건 교육이니까 엄마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이게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 말대꾸를 해? 이러면 제가 이제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놓고서는 엄마랑 저랑 대립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아이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강아지를 데려오면은 엄마는 절대 안 돼. 어디 가서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도 다시 갖다 줘. 무서우니까는 다시 갖다 주고. 한번 제대로 키워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있으니까 빌미를 잡고서 저도 이제 강아지 이제 키워볼까 생각을 하고서는 남편한테도 허락 맡았으니까 엄마한테 은근슬쩍 운을 띄웠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강아지 있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절대 안 돼. 그럼 엄마 지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이제 손녀딸들 이제 제가 좀 잡고서 얘기를 했더니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저희 엄마는 안 된다 그러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절대적이세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다시 강아지를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한번 끝까지 있어봐. 엄마가 이제 사위랑 이제 저희 엄마랑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은근슬쩍 다리를 빼고 남편을 딱 내세웠더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은 저는 이제 좀 엄마한테는 정말 저는 호구고요. 홍서방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니까. 사위는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네, 맞아요. 이윤성 씨는 그럼 친정엄마란? 친정엄마란 저의 바람막이인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이 잘 되고 있으면은 그게 효자고 효녀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해서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한번 이혼을 겪었을 때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 저희 부모님께 이제 가슴에 못질을 했었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살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엔 제가 오갈 데가 없을 때 엄마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랑 저희 부모님하고도 제가 안 좋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사실 부부 사이는 부부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어떤 누구든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사람이 막바지에 있을 때는 아무리 친한 친구든 아무리 내 주변 좋은 지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엔 부모 곁으로 갔을 때 제일 편안하고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구나. 나의 특히
엄마의 품이 제일 포근하고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사미자 씨는 사실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친정엄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번에 며느리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따님이 나오셨어요. 아유, 제가 또 가까이나 살면은 내가 네. 그냥 같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저 멀리 제주도에 있어요. 아, 제주도에 따님이 사주신 거라고 손목에 번쩍 제가 시계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니 손 좀 내리세요. 손을 왜 너 이렇게?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제가 좀 큰 맘 먹고 생일 때 집 생애 번쩍거리네. 처음으로 비싼 선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며느리도 있고 따님이시고 볼 때 차별할 때 있어요? 뭔가 두 개 다르다. 다르죠.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는 딸이 제가 편하시니까 저한테는 이제 다 오픈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며느리한테는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서운한 거를 이렇게 저한테처럼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저한테 하시거든요. 근데 또 우리 올케들은 아무리 이제 엄마가 잘해주셔도 엄마는 시어머니잖아요, 올케한테. 그러니까 서운한 게 분명히 있으면 그걸 이제 또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쪽에서 듣고 옮기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외식을 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저희 모두는 스시를 원했어요. 네, 간절히. 근데 간절히. 엄마는 스시가 비싸니까 네. 일단 아니다. 이거 나는 생선을 먹고 체했다. 다른 걸 먹자. 내가 내야 되잖아. 그 한번 생각해봐, 오너 있을 때. 그러니까 익힌 걸 먹자 이래가지고 월남국수를 먹었는데 그것도 비싸요. 건데 뭐라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동생들도 그렇고 조카들도 그렇고 엄마 계산대로 딱 한 그릇씩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막 시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한테 쟤네들은 눈치도 없이 저렇게 먹는다고 비싼 거 먹는다고 그러시고 올케도 그렇게 아니 맛도 없고 돈도 비싸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행동을 잘해야지 돈 쓸 건 다 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김희주 씨가 예. 이제 나오셨으니까 김희주 씨에게 친정 엄마란 어떤 점? 엄마란 나에게 파라다이스이자 오아시스. 와. 파라다이스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좋아지고 막 행복한 데잖아요. 그리고 오아시스는 제일 갈급할 때 필요한 거. 엄마가 해주는. 파라다이스, 오아시스 뭐 이렇게 좋은 말은 다 썼는데 그런 말 들으면 나는 아주 그냥 오아시스는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겁이 나. 그럴 줄 알았어. 갈급할 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줘야 되고 필요할 때 이래야 된다는 그런 암시 아니야. 아니 그런 유혹을 막 할 수 있잖아요. 딸한테는 하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하고 그러지 않아요? 가끔. 후련 안 해요. 그렇게 심하게 말을 못 해요. 딸한테도? 나는 마음이 천상 내가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심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내가 그 연막 뒤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살아요. 남편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남편도 없이 황금 같은 40대를 지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런 생각을 못 한다고. 먼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얘가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안 됐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간다고. 그리고 쟤는 일어나서 집안 좀 내가 좋아하는 게 깔끔하게 뭔지 한 톨 없이 해주면 얼마나 내가 편하겠니 이런 정도 한다고. 이런 정도. 아니 근데 그게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얘네들이 이제 일요일 날 와요. 토요일 날 오든가. 그럼 금요일 날 내가 대청소를 하게 돼. 언니가 얘네들한테 왜 이렇게 내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 내가 큰 소리 치려면 내가 깨끗이 해놔야 되니까 전날 내가 탁 쳐놔. 어머머.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내가 큰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언니 나는 막 지저분해도 큰 소리 치는데. 넌 요리도 못하잖아. 요리도 못하냐? 갑자기 요리도 못어. 못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큰 소리 치는데 나는 또 며느리들이 다 체구가 크잖아. 나는 또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눌려요. 진짜. 걔네 둘이 탁 버티고 서 있으면 말 하려던 게 들어가. 내가 여기만 살았지만은 진짜 마음속이 굉장히 여려요. 요거 떠들고 보면은 또 금방 아유 이것도 우리 아들한테 이게 또 뭐 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비율을 맞춰. 그래서 돈을 조금 넣었다 10만 원이라도 내가 더 넣어. 왜 그러냐면 아들 들먹지 말라고. 이게 이제 친정엄마랑 딸의 관계는 며느리랑 시어머니의 관계랑 완전히 달라요. 복잡해.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돼. 제가
재작년에 친정 엄마가 조금 이제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 영화 뭐 볼래? 그랬더니 써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랑 한 번도 그런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둘이 가니까 어색하고 막 멋졌고.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엄마랑 같이 밥을 먹는데 엄마랑 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써니가 이제 과거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추억 얘기를 막 하는데 엄마가 정말 별의별 옛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는 엄마랑 딸의 관계는 어떤 때는 친구 같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친언니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아 진짜 왜 또 청승이야 이러면서 막 왼수 같고 막 아 오늘같이 좋은 날 엄마가 더 즐기면 얼마나 좋아요. 야 나 오늘 뭐 신발 하나 사주라 백 하나 사주라 이러면 딱 좋을 텐데 괜히 질질 짜고 가가지고 보내고 나서 막 마음 더 아파. 많이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딸은 좀 관계가 묘해. 저는 이렇게 제가 나이 먹으면서 친정엄마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엄마가 젊으셨을 때 아무 걸 못 누리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뭐 20대 후반은 저도 모르지만 30대 이렇게 보면 저희 사남매 키우시느라 하고 싶은 것도 전혀 못 하시고 또 저희 친정아버지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생활비를 일주일씩 몇만 원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래갖고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엄마가 우리가 사남매니까 뭐 먹을 거 해주고 나면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돈 달라 그러면 아빠가 벌써 썼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30대 돼서 돈을 벌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밍크코트 살 때 엄마 거 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가 차를 월부로 살 때 엄마 차 월부로 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좋은 옷을 사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거 살 때 엄마 걸 항상 사드렸어요. 아니 시어머니는 사드렸어? 시어머니는 실은 제가 사드리진 않아도 친정 엄마랑 똑같이 돈을 들였어요. 똑같이 들였는데 이제 제가 8남매 중에서 7번째 며느리예요. 근데 이제 다른 며느리들은 며느리가 6인데 그냥 뭐 때때만 그냥 조금 들였지만 저는 매달 들였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시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랬지.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구나. 나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다른 며느리 5, 6 며느리보다 진짜 10배, 20배 더 제가 친정엄마랑 똑같이 했는데 시어머니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아들 편이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도저히 속상해서 못 해드리겠다. 나는 다른 며느리들보다 내가 한의사 며느리니까 그래도 좀 여유 있으니까 정말 친정엄마랑 똑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나 너무 속상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된다. 내가 못했으면 그래 나도 못 해드렸으니까 하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렇게 제가 가슴에 못이 박이고 나니까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도 딴 며느리랑 똑같이 할 거야. 나보고 아무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그러고는 그 뒤로는 저는 안 해요. 딴 며느리랑 똑같이 해요. 더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건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걸. 그걸 느낌으로 우리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가 다 여우가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지 이거 우리 다 알아. 그리고 뭐 백이나 무슨 돈이나 이거가 좋은 게 아니고 며느리의 눈빛 하나, 말 뉘앙스 하나에 마음이 가고 우리도 그러지 그거 안 줘도 돼. 근데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친정 어머니한테 드리는 만큼 시어머니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근데 했었어요. 그게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아들 편 들어서 자기도 아들 편 들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또 엄마가 무슨 일 있으면 또 딸 편 드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돈 조금 주는 그건 거 아니지. 찾으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친정엄마는 든든한 우리기도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지금도. 근데 저런 딸이 저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딸 보면 엄마한테는 복을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 돼. 잘 되고 있으시잖아요. 그치. 자 오늘 또 한 분의 예비 시월드이자 친정엄마기도 하세요. 곽정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곽정희 씨 뭐 툭하면 싸우는 딸이랑
네. 친해도 네. 예의 바른 며느리 같을 수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35살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가서 며느리가 없어서 제가 며느리와 딸이 비슷하다 말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 친정엄마가 저한테 저 어렸을 때부터 좀 정을 안 줬다 그래야 되나? 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엄마셨어요. 지금 그때는 너무 정말 엄마가 밉고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정말 예뻐하고 이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자식한테 우리 친정엄마가 저한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네, 똑같이 냉랭하더라고. 나는 저희 딸을 지금 29년 동안 키우면서 뭐 아유 내 딸 사랑해 뭐 안고 또덕거리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땐 내가 너무 냉정한 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우리 딸이 제가 그렇게 돼도 저에 대한 사랑을 너무 갖고 있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여기 언니들 계시지만 저 환갑날 자식한테 감사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요? 응. 저 환갑날이요. 네. 뭐라고 써 있나요? 감사패 곽정희.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 남매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들, 딸. 야. 아니 근데 어렵사리 좀 혼자 키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 이혼한 지 29년 됐는데요. 저는 이제 바빠서 아들, 딸을 키우면서 그렇게 뭐 따덕거리고 그거 하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항상 애들을 돌봤었잖아요. 그거를 고맙다라는 생각도 안 해봤고 의뢰의 엄마가 있으니까 애들을 키워주고 이러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 엄마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표현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표현을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가슴 깊이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정말 아주 눈물의 환갑 잔치가 됐었습니다. 네, 옛날부터 이렇게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아무리 많이 바뀌어서 뭐 저희가 뭐 요즘에는 장모가 갑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리 그래도 사돈 앞에서 친정엄마들은 어딘가 모르게 좀 기가 죽고 괜히. 조심스럽고 뭔가 좀 안 그래도 되는데 설설 기계도 그런 거 있어요, 지선 씨?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하는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공교롭게도 많이 낳았어요. 공교로운 건 아니잖아요. 뭘 공교로워. 왜 본인이 컨트롤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요. 원해서 나온 얘기를 이제 많이 낳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육아에 대한 책임은 엄마들한테 있잖아요. 엄마들한테 있다 보니까 아이가 뭐 아프대거나 아니면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거나 뭐 좀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잘못된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이제 엄마 책임으로 되는 거가 되니까 많이 그렇죠. 저희 친정엄마가 항상 그 아이를 좀 나중에 이제 저 주말마다 오셔갖고 보실 때 거기에 있어서 정말 안절부절을 못 하셨어요. 혹시라도 얘가 다치면 어떡하나. 얘가 잘못되면은 혹시 저 사부인한테 뭘 책이라도 잡히는 거 아닌가. 나라도 잘해서 우리 딸이 밖에서 일하는 거 편하게 일을 해야 될 텐데. 책 잡히지 않고. 네, 그래서 한 번에는 일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엄마가 톡톡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애를 이렇게 앉혀놓고서 트림을 시켰는데 그 밤 얼마나 졸릴 거예요. 너무 졸려. 엄마 뭐해? 했더니 아우 애가 트림을 안 한다. 근데 2시간을 이러고 있더니 아이고. 근데 애는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근데 트림을 해야지만 안 하면 이제 자다가 토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엄마도 그 졸린데도 트림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서도 그냥 웬만하면 자도 되는데 2시간이면 그러게. 그냥 자도 되잖아요. 아니 애 먹은 거 소화 다 됐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딸 가진 죄인이 뭐라고. 왜 엄마가 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또 사소하게 다 신경을 쓰나. 딸 책 안 잡히게 한다고. 아니 진짜 뭐 지금 말한 게 딸 가진 게 죄인이다 이런 말이라는 건데 네. 정재행 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씨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반대예요. 딸 한 명, 열아들 안 부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있대. 저희 남동생도 아내해드렸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 거의 전 세계 여행을 다 시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실은 저희 친할머니가 너무너무 건강하시다가요. 81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할머니가 그때 당시 제가 결혼한 그 해였는데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러면 제가 올 여름 휴가 때 제가 할머니 모시고 이 동남아라도 같이 가셔요 했는데 할머니가 6월 달에 쓰러지셔서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와우.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할머니 농협 통장에 돈이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뭐냐면 누가 나를 데리고만 가주면 할머니 당신 여행비를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직접 가시고. 예, 그랬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손녀인데 그게 너무 가슴에 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씩 생각나면 눈물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형편이 좋을 때 해드리려고 하면 이미 가시고 안 계시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다 시켰어요. 벌써 15년여 전에. 근데 저는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게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제 크루즈를 이제 가시고 싶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아빠 엄마 저기 성지순례 크루즈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섭고 건강도 자신이 없어서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도 가시고 싶으신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저는 친할머니 돌아가시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늙어도 몰랐어. 아니 그래서 저는 친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때 느껴서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한테 그때그때 해드린 거예요. 진짜 똑똑하다. 아니 그러면 저기 시어머니한테는 해주셨어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 부모한테 하려고 돈을 빌리는 돈은 더 많이 생겨서 갚을 수가 있대.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하는 돈을 빌려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거를 그렇게 할 때 남편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 내 있어요. 친정부. 네, 근데 알고 자기 있고 돈을 자기가 하는데 저는 뭐. 남편이 준 돈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물론이죠. 해줬기 아니,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건 알지만 출가 외인이잖아. 시집 왔으면 시댁에다 더 잘해야지. 자랑스러운 소리 하지 마. 언니 시집가기 전에 엄마한테 얼마나 받았었어? 친정부. 아니 그럼 조갑경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남편이 아냐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친정이 그럼 약간 홍성범 씨 눈치를 좀 봅니까? 제가 우리 딸들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어린애인데도 드라마를 보다가 뭘 이렇게 딱 보다가 제가 아유 맞아 저봐 야 원래 딸 가지면 죄인이라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죠. 그래서 아우 그런 게 있어. 니네들 나이 먹으면 다 알아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래 그랬잖아요. 시집 오면서 아빠한테 무조건 한 달에 200만 원을 꼭 드리겠다 그랬는데 단 한 달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려라. 제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었었어요. 그런데도 단 한 달을 드린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눈치도 보이고요. 제 돈 갖고 제가 주는 거지만 그것도 눈치가 보이고 하는데 지금 정쟁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멋있다. 어머 어떻게 놀랐구나, 그럴 수가 놀랐어, 있지? 진짜로. 너무너무 놀랍고요. 저는 진짜 그것도 못했죠. 못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남는 거는 뭐 후회밖에 없는데 이 홍서범 씨는 잘해요. 잘하는데 아무래도 이 마음 씀씀이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말은 안 해요 밖으로 서운해도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아빠가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홍서범 씨가 저한테 아버님한테 우리 한번 갈까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일 갈 거면 호준 아빠 나 내일 저기 아빠한테 가려고 그러는 나 아빠한테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심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까? 저는 이러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 갔다 이거예요. 그래 나도 갈까라는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20년을 이렇게 살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꼭 말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치사하잖아. 내가 딱 그게 근데 그게 문제야. 치사한 거예요. 다른 거 잘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런 면이 굉장히
너무 서운할 때가 사실 많이 무디구나, 있어요. 약간. 그런 면을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에이,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몰라요? 나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남자들은 몰라야 하고 그걸 알게끔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살면서 거예요. 아니지. 살면서 저기다 부부싸움 할 때 없었어? 부부싸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안 그것도 해도. 싸움 자, 해봤자 이런 거는 당신이 이런 건 나하고 좀 우리 아버지 한 번쯤은 챙겨줬어야지. 난 이런 게 너무 서운해. 왜 그래? 그리고 한 번쯤 내 속마음을 털어놨어야 그래서 돼. 그때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여기 그거는 안 하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중에 에이, 그러나 보다. 그래, 나중에 그냥 지금은 돈은 그러니까 난 근데 결론은 풀리긴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 다 했으니까 풀렸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사실 이렇게 몇 번을 안 갔어요. 거기도 역시 저랑 제 동생들하고 다녔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면은 화를 내요. 더 크게 화를. 그러니까 야, 왜 그러니까 저보고 너무 그런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죠. 형식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나도 이제 절대 속으로만 그냥 보자 그랬는데 아니 맨날 속으로만 해요. 나도 우리 남편한테 대들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20년 됐으니까 한번 대들만 해.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 내가 이래도 참고 어머니랑 살고 이렇게 내가 못한 것도 없고 내가 벌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난 안 했다. 왜냐? 애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잘 살라고. 근데 당신이 우리 아버님한테 한 게 뭐가 있냐는 걸. 아니 아마 그래요. 이 방송 네. 보시고 내가 볼 때는 꼭 아마 사과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유준 씨도 친정엄마가 딸 가진 죄인인 것 같아서 좀 마음 쓰였던 적. 뭐 최근에는 이제 안 그러시는데 네. 저희 엄마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실 당시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하필이면은 저희 아빠의 동생분, 그러니까 작은 아빠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셔서 작은 아빠가 먼저 아들을 딱 낳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딸을 낳고 또 둘째를 동시에 가져서 또 작은 아빠는 또 아들을 낳고 저희는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은 됐다, 아들 둘이니까 됐다 해서 그쳤는데 저희 집은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또 임신을 했는데 또 제가 셋째 딸이거든요.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고 결국에 남동생을 낳기는 했어요. 아들인 걸 알고 고생해서 낳았는데 그때 이렇게 지금 돌아가셨던 저희 외할머니랑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친척집을 가면 너무 보수적인 집이어서 저희 집은 아들들 밥상이 따로 있고 딸상이 따로 있는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명절 때라든지 저희 그 할머니 댁을 갔다 오면 그게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딸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뭐 딸을 낳다 딸을 많이 낳고 막 이게 너무 이제 쌓이셔가지고 최근에 들어서는 절대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것도 되게 강하시고 그래서 저희 결혼시킬 때도 그리고 결혼시키고 나서도 그러시지 않고 최대한 평등하고 당당하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싫어했어요. 뭐냐면 엄마는 항상 자기가 조금 뭐랄까 마음에 아버지랑 뭐 트러블이 조금 있다. 식구 누가 뭐 말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항상 들어 누워 계셨어. 집에 왔을 때 주부가 항상 누워서 아프다 그러면은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거는 참 나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 그런데 내가 모시고 사는데도 우리 엄마는 항상 껄핏하면 아프다고 그렇게 누워 계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드니까 또 꾀병을 부리는구나. 또 꾀병을 부리는구나. 엄마 아픈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웃도리를 벗고서는 이렇게 숨을 헉헉 쉬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왜 웃음 벗고 계셔? 이런 거야. 그랬더니 내가 숨이 차서 그렇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걸 엄마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낸 거야. 숨은 왜 찬대? 내가 이러면서 바로 집 앞에 병원 있는데 엄마 숨 차고 아프면 엄마가 가보지. 왜 꼭 바쁜 날을 내가 와서 엄마를 모시고 가야 되냐고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또 돌아서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지금 그럼 병원 갈래? 이러고 엄마를 모시고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저희 엄마가 본래 이렇게 안색이 창백하시니까 뭐 아유 할머니 어디 편찮으시냐고 이럴 때 아 우리 엄마는 골프 타면 편찮으시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검사를 딱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의 지금 상태가 폐렴이 심해갖고 익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숨을 이게 사실이 맞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 입원하셔서 그 병세가 심해지셔갖고 일주일도 안 돼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때 내가 슬펐던 건 엄마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시는 게 슬펐던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왜 다른 부모들 같이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엄마를 회상할 수 있는 이런 추억을 나한테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가시게 되나 그게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있다가 엄마가 그 한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그렇게 화도 잘 내고 그렇게 욕도 잘하고 때리기도 잘하던 엄마가 막상 아프시니까 우리 엄마를 내가 진짜 우리 엄마도 연약한 여자였네 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왜 우리 엄마랑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알콩달콩 엄마 사랑해 이러고 못 살았을까. 나는 그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한이 돼서 내가 아주 못된 딸이었구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유, 다들 뭐 이렇게 어른들 엄마 생각하면 특히 또 이 세상에 안 계시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죠. 다 지나간 일들. 신은숙 씨도 엄마한테 좀 그렇게 못되게 하는 편인가요? 아까 뭐 편하게 있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막 훈계하지 생긴 게 않으시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 엄마는 새엄마세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찍 돌아가셔서 2학년 때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랑 제가 새어머니하고 사이가 지금도 좋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춘기니까 못되게는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제가 김치볶음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걸 싸주면 도시락을 그대로 갖고 와요. 일부러. 안 먹고. 누가 창피하게 김치 싸주냐고. 그럼 은숙이 뭐 좋아해? 그럼 오뎅이나 싸두든지. 그 다음날 오뎅을 또 그냥 갖고 와요. 어머. 왜? 이건 왜 안 먹었어? 짜! 소세지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엄마를 굉장히 제가 애를 먹였어요. 못됐다. 엄마가 처음에 재혼해서 오셨을 때.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정이 들어서 지금은 근데 친하지 뭐 않겠어요? 친정에만 가야지 또 편히 잔다고 하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친해져서 이제 엄마가 엄마 김치 아니면 이제 먹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저희 엄마가 처음에 이제 재혼해서 오실 때 제가 16살이었거든요. 그 밑으로 13, 10살, 위로 저기 16, 19, 22 이렇게 해서 줄줄이 6남매를 다 길러주셨죠. 다 길러주시고 네 결혼해서 제 딸도 엄마가 다 길러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신은숙 씨에게 친정 엄마는? 참 그게 한스러운데요.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 일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엄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희생적이고. 그래서 한 번도 저희하고 밥상에서 같이 드셔보신 적도 없고 아이고야. 아버지한테 굉장히 헌신적이었고요. 그다음에 항상 엄마의 모습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개 숙여서 항상 저희 뒷바라지 하셨죠. 아이 참, 내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새엄마를 생각하면 그 언젠가 한 번은 살기 힘들다고 친정으로 가버리셨어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오고 2주를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고생하니까. 근데 제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 도시락을 싸주면서 생일날 봉투에다 이렇게 선물이라고 5,000원을 이렇게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힘들었지만 새엄마 때문에 참 견디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집 밖을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나가면 그래요. 새엄마 돌아와서 불편하지 않니? 잘해주니? 구박하지 않니?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참 듣기 싫었어요. 우리 엄마는 참 착했는데
아, 새엄마는 나빠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마음 밖으로도 좋아하는 내색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살갑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새엄마는 생존해 계시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그 목소리에 이제 보고 싶고 당신이 길러준 손녀 보고 싶고 그런 게 이렇게 묻어나는데도 한번 와라 보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 챙기고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 못해서 죄송하죠.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 중학교 씨 지금 딸이 사춘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엄마 입장이니까 이제 네. 딸이 막 한마디 하면 고2. 가슴이 콱콱 박히는 말 할 때 그러면 더 생각.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네. 저는 이제 그 얄미울 때가 있어요. 가슴에 박힌다기보다 되게 얄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자기네들을 전혀 기르는 거에 기여를 잘 안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할머니가 있어서 그런. 그렇죠.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자면 엄마가 우리 안 길러줬잖아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래. 그런 약간 은연중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맞아, 맞아. 너무. 네. 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네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다를 저는 학교도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아이고. 가서 청소하고 뭐 하는 것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일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질해야 돼. 이게 지금 이제 고등학생 같고 지금 이렇게 서운하다 그러지. 지금 내일 모레 50인 딸년 가진 나는 정말 그 속이 얼마나 왕창 아니 썩어. 진짜 외수 왜- 같았던 뭐- 적이 있다면서요. 뭐가 그런 게 있나 봐요. 딸 때문에 확 네. 뒤집어졌던 딸이 순간이. 외수 같은- 뒤집어져도 나는 엄청 뒤집어졌어요. 제가 제일 크게 33살에 뒤집어졌던. 결혼해 네. 늦은 결혼을 했죠. 늦게. 저 보지도 않았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이고 내 딸도 이제 결혼하는구나.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사나 보다 했더니 어느 날 예 너 이제 보약을 좀 해줘야겠다 가자 엄마랑 같이 했더니 딱 사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기 들어서는 약을 해준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저희는요 아기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럼 저 가시는 김에 보약이나 지어주세요 이런다고. 이거 봐라. 그때 내가 얘를 운전을 해서 모시고 이제 유명하다는 한약방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것 봐라. 가다가 그냥 유턴해 갖고 와버렸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애 안 낳겠대요. 네. 한 대 치고 싶었어. 너무 미웠어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같이 그분이- 얘기한 거죠? 네, 그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다 지금 이제 자식들이 몰라준다고 하시는데 저도 맨날 엄마는 엄마 한다고 노력 엄청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항상 엄마는 그리운 존재인 거예요. TV에만. 네, TV에서 엄마를 보려면 TV를 봐야 되고 엄마는 아침에 눈뜨면 없고 밤에 나 자는 사이에 들어왔다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내가 엄마가 되면 나는 집에만 있어야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아니 이렇게 엄마는 일을 더 이렇게 몰두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나한테 어떻게까지 그렇게 해줬지? 엄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냥. 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얘를 갖다 가난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키웠어요. 그냥 집에 두 남매 이렇게 놔두고 문 잠가놓고 그러고 일하러 나왔어요. 가고. 네, 일하기 위해서. 사람 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4살 먹은 게 누나라고 아이고. 너 그떠면 안 돼.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이렇게 해갖고 동생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래갖고 내가 얘 때문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 정말 남의 하는 호강도 한 번도 못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엄마가 돈 벌면 너희들을 얼마든지 엄마가 뒷바라지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지금까지도 먹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마음이 그 얘기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았으면 아니요. 지금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선택했다. 정말 자식 낳아봐야 나같이 고생만 찢다 한다. 찢다 하다가 그래. 물론 효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효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대화의 끝을 정재익 씨가 했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아니 그러면 오늘 정지행 씨 꼭지점에 있어요. 꼭지점에. 저희도 좀 했다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정말 어렸을 때 세계 효도 많이 보내줬어? 하는 거야. 시끄러워.